라오스나 태국 여성들은요, 결혼식을 하던 결혼식을 하지 않던 남자와 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을 때는요, 웬만해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사원에서 받은 그 불교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웬만해서 바람을 잘 안 피웁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근데 동남아 남성들이 일을 안 하고 맥주 먹기를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얘기 정도까지 나올 정도가 있잖아요. 뭐 송크란이나 러이크라똥 때 며칠씩 길에서 도로변에 나와서 물 뿌리거나 하늘에 등 띄워 올리면서 맥주 마시고 흔들 우리 같은 케이팝 같은 그런 댄스가 아니라 그냥 몸만 흔드는, 쉽게 얘기하면 막 춤을 추면서 즐기는 라오스나 태국 사람들 모습 보면 남성들의 기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 여성들은 민간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그런 접객업에 근무하지 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살 동안 바람을 안 핍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오케나 유흥 접객업에서 일을 하다가 남성을 만나서 산 여성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자신이 일하던 가라오케에 손님이 확 몰린 거예요. 연휴 때, 연말 때, 특별한 절기 때. 그러면 그 가라오케 마마상이 계속 전화를 해대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잠깐, 특히 외국인인 경우, 뭐 바깥에 일을 나갔다든지, 지금 뭐 남편이 한국 가 있다든지, 그러면 살금살금 그 가라오케를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마상하고 약속은, 저는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기본 테이블 접객만 할게요. 그러다가 술 한두 잔 들어가고 하다 보면 또 모르는 남성들과 호텔로 가는 2차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유흥 접객업이나 사람을 대하는, 몸을 터치하는 직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절대로 배우자로서는 금물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요 직전 영상에 남양주에 신랑을 두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35세, 36세 됐겠죠. 그 남방에 아이를 둘 자녀를 둔 그 여성 같은 경우에 남편이 한국에 있죠. 자기는, 이 여성은 한국에 나가더라도 3개월씩 밖에, 두세 번밖에 체류가 안 돼요, 1년에. 그럼 나머지 기간은 치앙마이 들어와 있는데, 치앙마이 들어와 있는 기간에 그 여성이 자기 지금 신랑으로 여겨지는 그 남성을 만나기 전에 한국 남성들을 뭐 가이드서부터 여러 명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그 한국 남성들을 살금살금 만나면서, 뭐 만나서 뭐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방앗간을 가서 떡을 먹는지,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 다닌다는, 또 목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치앙마이 있을 때는 그 여성을, 저도 그 가라오케를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라오케 그 당시에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제가 나오기 전까지 가라오케 가면 아가씨들 얼굴 다 알죠. 마마상들도 다 알고, 하다못해 웨이터들까지 다 아는데 야단을 쳤었죠. 너는 내가 결혼한 곳으로 아는데, 네 신랑이 뭐 몸은 튼튼하지 않아도, 나이는 뭐 그 당시에 뭐 57, 8세, 지금은 61세가 됐지만, 너한테 돈도 보내주고 너한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하는데, 너 이렇게 몰래 나와서 네 신랑 지금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니? 전생에 그 사람과 자기는 이런 관계에 거꾸로였답니다.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남자였고 남편이었고 그 사람이 부인이었답니다. 그 전생에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이었을 때, 자기가 그 사람 남편이었을 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현생에 지금 이것을 똑같이 업보로 이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태국 사람들 그런 해석 잘해요. 뭐 길에서 뭔가 뭐 주우면 이것은 주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전생에 잃어버린 것을 오늘날 공덕을 쌓았더니 현생에 부처님이 내게 찾아주시도다. 한국 불교와 틀려요. 한국 불교는 교정과 선종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천태종이라든지 조계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 남양주에 있는 신랑은 자기 부인이, 태국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여 년 젊으니까 자랑을 많이 했대요. 저는 그 신랑을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알던 선배의 후배의 친구가 되더라고요.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람은 착실하게 생겼어요. 아들이 한 30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가라오케 아가씨를 택해서 그렇게 빠져들어서 결혼을 하고 매달 돈도 보내주고, 한국에 와 있을 때는 비싼 거 먹이고 추울까봐 뜨뜻한 옷 입히고 애지중지 하는데, 틈만 나면 다시 가라오케 가서 일을 하고, 가라오케 가서 서빙만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과 자기 자신이 현역 시절처럼 똑같이 호텔 가서 2차 성매매하고, 그 남편이 새벽 5시, 한국 시간 5시에 일어나니까 치앙마이 시간 새벽 3시까지 집에 들어가요. 그럼 보통 가라오케에서 12시나 1시쯤 2차 나가면 3시까지면 충분히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죠. 그럼 손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새벽에 학교를 다녀요. 불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커토나카, 떴니 까반, 지금 갑니다. 그럼 웬만한 또 한국 남성들은 또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또 팁 줘주고. 그런데 저는 그 몸뚱아리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모르게. 그리고 한국 가면 또 신랑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라오케 여성들을 그냥 어차피 한번 엔조이로 가서 술 한잔 먹고 재미로 즐긴다고 해서 만나는 것까지는 저도 뭐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저도 해봤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결혼 대상자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의심이 나서 그 신랑이 전화가 몇 번 오는 적이 있었어요. 영상폰으로. 그러면 잽싸게 나가서 전화를 받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머리 이렇게 흔들리고 순간 옷 뭐 허름한 거 딱 대기실에 갖다 놓고 그거 걸치고 전화기 갖고 뛰어나간답니다. 그래 놓고 따지면 까말라이유, 깜낭 유티나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어디야? 그러면 집에 있다고, 집 앞에 나와서 뭐 음식 사고 있다고. 그러고 좀 강하게 몰아치면 하는 얘기 있어요. 떴니 멜로, 지금 몰라요. 아직 몰라요. 요지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아냐? 그것이 궁금하죠? 그 여자, 동생뻘 되는 여자가 제 치앙마이에 아는 후배 와이프예요. 그 후배 와이프도 한때는 뭐 그런 쪽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다른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에겐 기피하지 못해요. 본인의 명예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후배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19년에 이제 치앙마이에서 나오게 되죠,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 라오스로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들릴 때, 야, 그 신랑한테 얘기해줘라.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후배도 그것을 완강히 고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안타깝죠?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외로워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는 결혼이라든지 교제라든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들에게는 상당한 영화의 시나리오 각본, 레파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매뉴얼을 우리 한국 순수한 남성들,
마음이 따뜻한 남성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하나 고쳐야 될 것. 동남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와서 술 한잔 먹으면 소리 지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술집 여자라고 손찌검하는 거. 예,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총 맞을 수도 있는 일이 동남아는 산재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가라오케 여성과 결혼 이야기 더 이상은 안 하고 요 2번 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